네, 이어서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산불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꺼지지 않고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현재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큰 산불은 지금 3건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울산 울주 언양읍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은 오전 중에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경남 산청 산불하고 경북 의성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안동과 청송, 영덕 지금 동해안 가까이 도착한 걸로 보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 4개 시군에 걸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불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뭐 산불이 나고 이랬던 상황이 있는데 확산 속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확산 면적이라고 할까요?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확산 면적이나 확산 속도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통계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대형 산불이라고 하더라도 기껏 해봤던 게 이제 강원도나 속초에서 그러니까 강릉이나 속초에서 나서 바닷가까지 가고 남북 방향으로 확산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경북 의성에서 지금 발생한 산불은 발화주에서 바닷가까지 약 62km 정도 되거든요. 이러한 기록은 아마 역대 가장 큰 기록일 것 같고요. 이 확산 속도를 분석을 해보면 계속 이제 어제 오전까지는 그래도 그 속도가 어느 정도는 평상시와 비슷한 그렇지만 대형 산불의 양상을 보였는데 어제 오후에 급속도로 이제 번졌습니다. 네. 거의 폭발하듯이 이제 번졌는데요. 어제 오후에 이제 강한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해안가까지 도달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그 남후면 무릉리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후면 무릉리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산청 울주 산불 지금 계속 여전히 3단계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불이 여러 군데서 나서 산림당국도 좀 바쁘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산불 진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주불 진화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인명 피해 막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과 시설 피해를 막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진화 차량들을 이용을 해서 지연제와 물을 담아서 지금 시설물 주변에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동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이 주변에는 지연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화 헬기들은 불이 좀 강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워낙 화선이 넓어서 그 효과가 지금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산청 산불 이거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90%까지 진화율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또 들쭉날쭉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산청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또 화선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에서 87%로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75%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화선이 지금 16km까지 살아있는 화선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 산불 하나가 작은 대형 산불 하나는 화선의 길이가 4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 4개가 지금 이 산청에만 불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산불 확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가 결국은 강풍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후에 지금 계속 강풍 관련돼서 지금 바람이 세진다 이렇게 예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불 끄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불 끄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보다는 시설과 인명을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피령, 그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의 확산 속도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불씨가 막 날아다닙니다. 네. 근데 날아다녀서 집을 태우고 공장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지면 그냥 그 즉시 몸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네, 지금 부장님 그 불씨가 날아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비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었던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산불이 확산되고 이렇게 또 면적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커지고 이런 부분 비화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냥 모든 산불이 비화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방어선을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어선을 칠 때 보통 논밭이나 하천이 있으면 그거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칩니다. 네. 지금 그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이 논밭이나 하천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500m, 600m는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한 1km도 지금 자연스럽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이 기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산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버리면 산불이 기상을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워낙 강하게 타면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공기가 몰려들면서 회오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산불 회오리들이 군데군데 지금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산불 회오리가 무서운 이유는 회오리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씨를 아주 높이 올립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서 바람을 타고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비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불의 확산 속도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가 지금은 가장 큰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대피령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피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안전하게 대피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네. 대피령이 내려지면은 무조건 몸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행동 요령을 보여주면 산불이 확산되는 주 방향을 잘 보시고 거기와 반대 바람 부는 쪽으로 아니면은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대피하세요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질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대피령이 내려지면 산과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논밭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으로 피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천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산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우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빠져나온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최종적으로 대피하실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불이 계속 강하게 또 확산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오직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꺼지는 거냐, 불이. 이거 지금 계속 이게 불이 확산되고 커져야 되는 거냐. 근데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또 그 비가 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걱정입니다.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비 소식, 비구름이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관통하는 걸로 보여서 좀 그래도 많이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짝 벗겨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인데 만약에 예보대로 5mm 정도의 비가 와주면 그래도 주불을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불을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은 그렇게 잔불로 또 작은 잔불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만 되더라도 굉장히 완전 진화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님 주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불이 예를 들어서 지상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주불이 뻗어나가는 것 같으면은 진화가 용이하겠지만 이 지금 산세가 험하고 이런 곳 깊은 산 쪽에서 지금 이 경북 지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불이 바람의 방향을 타고서 확산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헬기가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산불 진화에서 헬기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헬기의 역할은 이제 역할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화염 높이가 3m 이상이면 지상 진화 대원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m 이상인 곳은 헬기로 불을 꺼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화두 부분, 불머리 부분이죠. 불머리 부분은 헬기가 물을 뿌려서 끄고 불이 작아지면
진화대원이 접근해서 완전히 그냥 이제 잠부를 소탕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그 산림청에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산불 진화에서 헬기의 역할이 74%. 네. 2024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헬기가 산불을 진화했을 때 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80%. 자, 이렇게 헬기의 역할이 크다면 네. 헬기를 더 많이 확보하든지 네. 뭐 이 장비와 관련돼서도 네. 산림당국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제 이런 산불을 우리가 처음 겪어보지만 이 산불이 이제는 더 자주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측들이 이러한 대형 산불은 더 이제 자주 날 것이다. 그리고 또 더 거운 건조한 바람들이 불어올 것이다. 그냥 이제는 비정상적인 게 정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고 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게 가용 헬기의 대수를 일단은 좀 많이 늘리고 또 물도 많이 담을 수 있는 헬기, 그 다음에 또 야간 진화도 할 수 있는 헬기, 또 어찌 보면은 이제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익 항공기를 쓰고 있지 않지만 고정익 항공기도 사용하는 것들을 검토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림불 진화 헬기의 주력 기종인 깜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품 수급 문제로 지금 8대가 운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8대가 운항을 못한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봄철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날 것이 예상되는 거니까 그래 부품이 없어서 8대가 운항을 못하는데 산림당국이 그 정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헬기 8대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확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불에 대해서 좀 위기관리 아니면 뭐 플랜 B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8대가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그 까모페 헬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헬기지 않습니까? 물을 3,000리터나 뜰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대 한 대가 소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대 한 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임차 헬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 또 미국 내 산불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반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 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한 대, 두 대 늘리는 개념보다는 좀 획기적인 증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통 불이 났을 때 뭐 굳이 산불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초동진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그 불을 끄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피해를 막고 수많은 장비라든지 이런 투입을 또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상황인데 이번 산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불이 급하게 커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산불 진화의 가장 좋은 것은 조기에 탐지해서 초기에 진화한다. 그러니까 산불이 규모가 작았을 때 진화한 건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조기 탐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신고 정신들이 다들 시민들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감시 카메라들도 많고 그래서 조기 탐지가 잘 되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 동시다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28건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기 자원들이 분산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한 곳에 커지기 전에 딱 집중 진화했으면 뭐 가정이겠지만 또 효과가 더 컸었을 텐데 28곳에서 나오고 또 진화하는 와중에 그 다음 날 13건이 나면서 진화 자원들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규 발생이 안 되게 조심하는 거.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산불 진화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산불 진화에 헬기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지금 헬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피로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헬기로 진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고열로 인해서 기류 변화도 매우 심한 곳을 지나게 되고 연기로 인해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없는 곳을 지나게 되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장비 인력,
헬기와 관련돼서 역할이 크니까 이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더 들여서라도.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산불은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헬기의 지금 의존도가 크고 또 헬기가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또 조종하는 게 또 조종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종사들이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거든요. 또 교대 인력들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헬기와 더불어서 조종사 인력들을 또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화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밤을 새워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로도가 있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문화되고 정의화된 진화 인력들,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화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선진화되고 효율화됐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 부분은 많이 선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부분들, 산불 위험을 미리 조기에 예측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산불 확산을 예측한다든가, 그 상황을 관리한다든가, 이건 이제 전쟁과 같은 워게임 형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시스템들은 많이 확충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입하려는 그런 국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면 실제로 대응하는 현장의 대응 능력은 어떨까? 물리적인. 네, 맞습니다. 이 물리적인 대응력, 그러면은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가용의 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산불이 이 경상남북도에서 많이 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불씨를 감시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불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산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력하게 타는 산불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닥친 현실은 기존 같으면 봄철 산불. 이래서 뭐 3월, 5월이면 끝나는 뭐 아카시 꽃이 피는 5월 이후에는 산불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 좀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불이 안 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기후고 산불의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산불이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과 어떤 기상 어떤 상황 이런 것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대응을 해야 할 당위성과 이유가 커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산불의 연중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불을 분석하면서 최근의 산불의 특성은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앞에 이제 기후 변화로 붙이겠죠. 기후 변화로 해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데 연중화는 예전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 열심히 끄고 아카시아 꽃 피면 이제 산림 공무원 분들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8월에도 고온, 폭염 가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에는 또 겨울 고온이라는 고온 겨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면서 1월에도 지금 산불이 30건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365일이 그냥 위험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산불 대응 조직의 상시화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산도 수반이 되고 조직도 수반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산불이 안 날 때는 또 뭐 하냐라는 고민도 있겠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시기적 대응이 아니라 1년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불이 이렇게 나고 이러면 우리가 지연제를 쓰잖아요. 리타던트라고. 역할이 큰데 이거 뭐
정부가 계속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비축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넉넉한 겁니까? 지금 이제 지연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연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지연제가 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냥 물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불이 막 뛰어넘고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가 아니라 지금 일주일, 4일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지연제는 이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끈적끈적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제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헬기가 불을 끄는데도 이제 역할을 하지만 지상에서 투입되는 인력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상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데 뭐 산세도 험하고 그다음에 직접 불을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가 진행됩니까? 근데 결국은 그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 공군에서 이제 많은 이제 물량 폭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리하는 건 육군이지 않습니까? 산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공중에서 물을 투하한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들어가서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이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큰 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진화가 그래서 중요한데 결국은 공중과 지상에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산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지상 인력들이 그러니까 진화 차량 진화 대원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화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전문화된 집단이고 정의화된 집단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교육시설이겠죠. 훈련장, 이러한 그 교육시설과 더불어서 인적 자원도 충분히 경험이 쌓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중 대응 체계로 가면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그 연중 대응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화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진화율이 뚝 떨어져 다시 불이 확산해요. 결국은 남아있는 불씨, 뭐 잔불 이것 때문에 결국은 또 불이 커지는 건데 지상 인력이 가고 또 하늘에서 물을 계속 뿌려대는데도 이 잔불 정리, 이 잔불을 완전히 없애는 거가 쉽지 않은가 보죠. 네. 잔불 정리가 정말 귀중한 작업이고요. 또 지리한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잔불은 3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5일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기에서 물을 뿌리면 윗부분만 꺼지는 거죠. 윗부분만 꺼지고 낙엽 깊은 곳에 있는 불은 그대로 살아있다가 여기서 열기가 계속 모이는 거죠. 모이다가 바람이 불면 나무 그 윗부분에 있는 물이 살짝 마르면서 불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잔불의 재발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불이 재발화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지상 진화대원들이 들어가서 파헤쳐야 됩니다. 파헤치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작업이고요. 이게 3일. 길게는 5일입니다. 그 언양읍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주불이 진화됐다고 하지만 이 작업이 5일은 계속해야 되고요. 앞으로 더? 네네. 그 지자체에서는 주불 진화했다고 해서 절대 그 진화대원을 빼지 말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이 잔불이 올라오는 순간 가서 끄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완전 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